지금 보고 계시는 아파트는 4억 5천만 원 하락한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GTX-C 노선이 들어선다는 호재에 힘입어 21년 8월 12억 4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24년 1월 최근 실거래가가 7억 9천만 원이 되면서 전고점 대비 약 4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교통시설이 들어선다는 호재와 그로 인해 인근 저평가 아파트를 매수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주제를 담아보았습니다. 영상 내용 알차게 구성하였으니 시작에 앞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교통 호재는 어느 시기에서든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GTX 노선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말고는 더 이상 서울에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전부터 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경기권으로의 인구 분산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자리가 여전히 서울에 있는 한 교통시간의 단축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GTX 신호선의 착공을 기념하기 위해 의정부 시청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철도사업 진행 단계가 사업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기타 계획 그리고 시공사 입찰 등 여러 단계를 끝마치고 이제 막 착공식을 진행했다는 것은 투자자 혹은 해당 지역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분명 호재일 것입니다. 강남까지 가는데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점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좋은 만큼 비싸다라는 시장 원리에 맞기 때문이죠. 문제는 호재로 인한 오버슈팅, 즉 가격의 급상승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처음에 소개한 인덕원 아파트에 관해 다시 말하겠습니다. 21년 고점을 찍었으나 최근 3개월간 실거래가 평균은 약 7억 9천만 원입니다. 최고가 호가는 9억 원이며 최저가 호가는 7억 8천만 원입니다. 오버슈팅이 있고 불과 2년이 지나 아파트의 가격은 부동산 불장 직전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 거래된 매물의 사정은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중개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통 호재에 인접한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2배로 뛰었다가 다시 떨어졌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성을 잃고 오버슈팅에 가담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거가 아닌 현재 교통 호재를 받는 지역 중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021년도 준공된 94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기준 21년 5월 최저 실거래가 7억 원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난 23년 9월 21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는 GTX-A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지임과 동시에 삼성전자라는 거대 일자리를 주변에 두고 있어 그 이점만큼의 상승분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강남 생활권으로의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로 강남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되는 것이 과연 적정한 시세일까요? 참고로 3호선 매봉역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도보 15분 거리에 두고 있는 역삼 럭키 아파트의 84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18억 5천만 원입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현재 이 가격을 웃도는 금액으로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가 호가는 23억 원, 최저가 호가는 21억 5천만 원입니다. 최근 화성시 아파트의 거래량은 23년 12월 400건으로 롯데캐슬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23년 3월 천여 건의 절반 정도인 수준입니다. 가격은 끝없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상승된 가격을 받아줄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에서 호재는 가격을 선도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나 하락장에서의 호재가 과연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향후 동탄역 롯데캐슬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후 소개할 두 번째 주제 역시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평가 아파트 매수의 위험성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몇몇 유튜버분들께서 현금 몇 천만 원 혹은 몇억 원으로 저평가 아파트를 매수하여 향후 시세 차익을 얻으라는 관점의 영상을 저희 채널 또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채널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해 많은 도움을 얻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들이 설명한 저평가 아파트들이 앞으로 물가 상승분을 뛰어넘는 시세 차익을 정말로 가져다 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한 유튜버께서 소개한 아파트입니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삼성레미안으로 1992년식 2000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창동역 역세권임과 동시에 훗날 GTX-C 노선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 인프라의 개선도 예정되어 있고 최근 실거래가도 6억 원으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호재들이 매수자 입장에서 훗날 창동 삼성아파트 사길 잘했다 이런 말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GTX-C 노선은 말했듯이 올해 착공식을 진행했으며 개통 예정 연도가 2028년입니다. 이것도 이상적일 때의 이야기이지 실제로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파트는 이미 준공 40년 차를 넘어선 초구축 아파트가 될 것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창동역이 GTX-C 노선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지도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GTX-A 노선에 해당하는 동탄역에 인접한 동탄역 롯데캐슬은 출발지이면서 동시에 핵심 일자리가 인접했기에 가격에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GTX 창동역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덕정역과 의정부역에서 이미 사람들이 탑승한 열차를 타고 강남까지 가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 GTX의 수용인원, 배차 간격, 지연 운행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GTX는 심각한 거품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선이 GTX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기는 어려우며 해당 광역 급행철도가 실제 개통 및 운행되었을 때의 상황은 개별적인 아파트 특성을 반영한 현재와는 또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평가란 말 그대로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손실을 담보로 자산의 큰 축적에 베팅하는 행위를 바탕으로 합니다. 말이 어려우시다고요? 쉽게 말해 그 대상이 저평가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치의 구축 아파트는 수년 동안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거대 기업의 주식도 아니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몇 아파트 단지들을 사례로 교통 호재와 저평가 아파트의 득과 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채널은 특정 유튜버를 저격하는 의도로 개설된 것이 아님을 밝히며 다만 부동산 시장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식견을 넓혀 훗날 주거지 혹은 투자처 선택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박 부동산이었습니다.